자, 용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나왔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디플러스. 이거는 이제 사실 200A 용접기. 안녕하세요. 짱세배관 용접학원 원장 짱세입니다. 오늘은 학생과 듀플렉스 육지 파이프 대결을 해볼까 합니다. 대결 전에 학생이 제2식 용접기 전류를 맞추어 보고 있습니다. 대결할 파이프입니다. 스타트. 시작부에 점테크를 칩니다. 관통 안 해도 되는데 습관인 것 같네요. 용접 와이어를 파이프 밖으로 빼어 반키홀로 용접합니다. 학생이 오버헤드 구간 용접을 했습니다. 처음 연습 때 오버헤드 구간 이면 비드가 형성되지 않아 고생했죠. 초층 전류는 63A로 용접 중입니다. 학생이 버티컬 구간을 용접하였습니다. 재시작을 하더라도 티가 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한 몸에 한 몸. 오. 부담스러워 괜히 1대1로 찍고 있어. 촬영을 하면 부담이 되어 본인의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배운 대로 차분히 용접하고 있습니다. 키홀 용접은 섬세한 용접입니다. 키홀 용접을 전류를 낮추어 용접하려면 텅스텐 전극봉이 용융풀에서 뜨지 않아야 하는데 키홀 용접을 안 해본 용접사와 학생들은 매우 어려워합니다. 지금 학생은 2주 정도 듀플렉스 용접을 트레이닝하였습니다. 더 봐야지. 12시 구간을 지나서 1시 구간까지 용접합니다. 그래야 상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귀따기가 V자가 U자로 돼요. U자로. 가운데만 되네. U자고요. 이제 학생이 오른쪽 구간을 용접합니다. 용접 와이어를 아래 개선면에 대고 쇳물을 끌어올리면서 반키홀 용접을 진행합니다. 핫패스층 용접은 80A로 용접합니다. 그거 아시죠? 짱세 출신들은 용접 자세 하나만은 인류 최고라는 거. 몸이 마치 물결을 타듯 자연스럽게 파이프를 따라 움직여야 하고 육지를 하더라도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도록 몸의 무게중심을 엉덩이와 다리로 분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LF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쪽에 완벽하게 용착이 되었네요. 이제 파이널 전층을 용접합니다. 텅스텐이 뜨지 않도록 각장을 잘 지키면서 용접하네요. 층간 브러쉬 질은 필수입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잘 안 했죠. 이제 파이널 용접합니다. 듀플렉스 쇳물의 특성이 단단하고 찐득하여 뭉치려는 성질 때문에 육지 파이널 비주얼을 잘 내는 용접사들이 드물죠. 이렇게 비드결이 깔리려면 위빙법부터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는 저렇게 될 때까지 몇 년을 독학을 하였습니다. 저는 비철 용접을 독학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론이나 공식이 만들어져 아주 쉽죠. 파이널 전류는 90A로 용접하고 있네요. 디스플레이에 전류가 나오니 참 편합니다. 텅스텐이 뜨지 않도록 비벼주면서 위빙합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학생이 평소에 나오던 비드결이 아니라 엄청 아쉬워합니다. 오른쪽 비주얼을 볼게요. 근데 진짜 평소 나오던 비주얼보다는 엄청 못했네요. 저기 너무 얇았나? 엄청까지는 아니고 너무 아쉬운 건 저도 공감이 됩니다. 이제 방금 저희 제자가 끝나고 이제 제가 할 차례입니다. 저도 한 65, 3, 5A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학생이 디플러스 용접이 끝나고 제가 똑같은 트위치 80 디플러스 용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생이 백을 되게 잘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써가지고 학생을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위더스 토치 사용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위더스 토치 갖고 사용할 거고, 저는 2.4파이 텅스텐을 사용할 겁니다. 텅스텐은 위더스 텅스텐을 사용할 겁니다. 제 개인 토치로 교환합니다. 저는 요즘 위더스 거만 사용하는데 중간 정도의 휨새 때문에 위빙이 편합니다. 제 습관 한번 보실래요? 토치를 모재 중앙에 대고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내 귀에 알곤 시작부에 컬러링 안 가려면 습관으로 만드세요. 먼저 브릿지 태클을 치고 키홀을 열어줍니다. 키홀이 열리면 박제 맞게 위빙 해주죠. 키홀이 숙달되면 빠른 용접이 가능합니다. 키홀 용접을 익혀두면 시험 용접 때도 편해요.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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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Hey there, what you drinking? 2 shots, let's pour it out. I know what you're thinking, but tomorrow won't come for us. This life that we're living, ain't never gonna give it up. Double shot for the gifted, one more for us. There you go, drink it up. All this love in a cup. Yeah, we go slow, we go fast. Yeah, we can't get enough. We stay all day, all night, living in paradis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This is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브릿지 테크 앞까지 용접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생은 아직 좀 미숙해가지고 덧비드가 말렸고 저는 덧비드가 안 말렸죠. 이렇게 안 말리게 용접해야 됩니다. 알았지? 예. 안 말리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디플러스 시험 칠 때는 그라인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테크 한번 보세요. 브릿지 테크를 여기가 12시라 가정하면은 12시, 6시, 그 다음에 3시에 놓는 거예요. 12시 자리를 거의 이제 11시 반영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브릿지 테크 제거하고 12시 넘어가지고 1시까지 용접할 거예요. 왜냐면은 12시까지 용접하면 하진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12시를 넘어가지고 끝내고 반대편 용접. 그리고 반대편 용접할 때는 자 브릿지 테크 제거, 브릿지 테크 제거, 그 다음 기따기, 기따기 이렇게 한 번만에 용접을 할 겁니다.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가공실 가가지고 가공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무슨 금속이든 빽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알고 하는 거와 감으로 하는 거의 차이는 큽니다. 자 여기 브릿지 제거, 브릿테크 제거하고 여기에 기따기 해줍니다. 기따기하고 12시 넘어가지고 1시까지 용접할 겁니다. 아래보기 구간은 위빙 폭을 넓혀주어 이면 비드의 높이를 낮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12시 넘어가지고 1시까지 용접합니다. 1시까지 용접하고 여기 기따기 하고 브릿지 테크 제거, 브릿지 테크 제거, 스타트에 약간만 기따기 해주고 한 번만에 그라인드 다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십니다. 그러면 그라인드 사용을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금속이든 겉비드가 말리지 않도록 용접하셔야 합니다. 특히 서스 연습하시는 분들 겉비드 체크해서 말렸다면 용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상태로 연습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 용접을 진행합니다. 영상을 빨리 돌릴게요. 한 번에 용접을 끝내려는데 퍼지압이 높아 용접을 멈춥니다. 이때는 퍼지압을 줄이는 것보다 벤트의 구멍을 확장해 주는 게 파이프 내부 컬러링을 방지하죠. 이렇게 구멍 뻥! 디우플렉스는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디우플렉스 연결은 현재 해양에서 근무 중인 제자 짱찬미가 보여줄게요. 오늘 우리 짱찬미가 디우플렉스 연결 방법을 공개한다고 하니 잘 배워보도록 하시죠. Well, I saddled up my shoes, headed out at dawn. Yeah, I saddled up my shoes, headed out at dawn. 천천히. 어, 오케이, 바꿔. 5, 2, 3, 4, 5, 6, 7. 하나, 둘,
전방울. 하나, 둘, 전방울. 하나, 둘, 전방울. 듀플렉스 연결은 엄청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더 가야지 너. 성격이 급하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짱찬미가 키오를 따라 할 줄 몰랐습니다. 본인도 연결이 잘 되는 걸 신기해했네요. 듀플렉스는 용접사들도 연결을 어려워합니다.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합니다. 이제 조충 용접이 끝났습니다. 디플러스는 부식 테스트를 하는데 부식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용접은 안 했습니다. 제가 부식 테스트를 통과하려면은 백은 1mm 정도, 그 다음에 속살은 한 4mm 이상을 채워야 되는 용접을 해야 돼요. 갭을 벌려야 되고 2.4파이보다는 2.0파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층간 온도를 지켜야 됩니다. 층간 온도는 50도 이하. 그래서 에어 식힐 때는 에어로 식힙니다. 이렇게 에어를 식혀가지고 50도 이하가 됐을 때 핫패스를 넣어야 돼요. 부식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백 낼 때 초청 용접할 때 부식이 간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핫패스 용접 때 대부분 부식이 갑니다. 그래서 파이프 내부에 표면에 열이 전달이 되면서 그 부분이 부식이 됩니다. 제가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압이 너무 세요. 그래서 연결부를 이때는 퍼지를 낮추는 게 아니고 벤트 구멍을 크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 벤트 구멍을 크게 열어줘가지고 벤트량이 많게 해주고 핫패스 용접할 때는 벤트 양을 줄여야 돼요. 구멍을 줄여가지고 내부에 색이 안 가게 이렇게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초층 이후 벤트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줍니다. 핫패스 전류는 77A로 설정했습니다. 파이널 위빙은 N자 위빙이 아니라 비벼주는 방식으로 위빙합니다. 이놈은 육지 자세로 위빙하면 비주얼이 잘 안 나옵니다. 요즘 왼쪽 무릎 부상으로 육지 자세를 바꾸었네요. 자세 바꾼지 모르시겠죠? 정말 오랜만에 듀플렉스 용접을 해봤습니다. 비주얼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현역 때만큼은 아니지만 봐줄만 하네요. 오늘은 해양으로 취업 나가는 학생과 듀플렉스 대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이면 비드입니다. 이건 학생의 이면 비드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을 하였네요.